예, 먼저 화성신문 창가 15주년 특별자담회 시민의 목소리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좀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그 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이희열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승왕 봉담시민연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특별자담회 우리 그 제목에서 했듯이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시정에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여론이 반영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 자담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우리 시민단체 회장님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예.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서 이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목소리를 그 정책에 이렇게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온라인 청원을 갖다 강화하고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죠. 화성시의 경우에는 특히 민선 7기 서철모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회의가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이장단 회의 등 기존단체에서 벗어나 시민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온오프라인 모임이 새로운 시민의 목소리로서 여론을 주도하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성신문은 이번 특별자담회를 통해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메가시티를 향하고 있는 화성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민 모임에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대변되는 기존 시민 여론의 중심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민 모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탄 이신도시 총연합회와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는 화성시의 동서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속된 단체의 설립 취지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희열 회장님,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또 총연합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는 송산그린시티 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시범 지역으로 입주가 시작된 동측 지역에 있는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되었고요. 저희는 신도시의 여러 가지 부족한 인프라나 교육, 교통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온라인 카페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회칙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회칙에 의하면 저희 송산그린시티의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 모임이 정의가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그 지역에 많은 현안 문제를 서로 자발적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우리 봉담시민연대 우리 박성환 회장님 질문을 따로 뺐어요. 그 이유가 우리 봉담시민연대는 같은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싹 성격이 변해요. 우리 송산그린시티 총연합회나 동탄 이신도 총연합회처럼 인터넷 카페를 시작해서 그걸 모태로 해서 다른 단체랑 연합을 해서 또 봉담시민연대라는 새로운 오프라인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 회장님. 맞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희 그 봉담 시민연대는 봉담 사람들 카페라는 카페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모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그 봉담 사람들 카페는 4년 전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봉담 사람들 카페를. 그래서 그 4년 전에 모였던 모든 그 지역의 현안 문제나 주민들의 어떤 그 안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제안을 하거나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이 오프 모임에서의 그 활동을 더 활발하고 더 왕성하게 또 각각에 나가서는 큰 거대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시민단체로 만들어가고자 봉담 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총연합회장 김상균입니다.
일단 저희 총연합회가 설립된 계기는 동탄 이신도시가 한참 설립이 되면서 대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그게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신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잖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의 편의 시설과 공원 조성과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민관이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과 기관에서 같이 하다 보니 이제 우리의 편의성이 다 누락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고 좀 편안한 신도시를 만들자. 우리의 살 공간을 우리가 좀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뜻을 모아 주민총연합회를 만들게 됐죠. 그렇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제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담의 주제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 여론을. 그러면서 근데 그 취지하고 우리 또 시민단체 양 시민단체의 취지하고도 일면 부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그걸 좀 반영시킬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자담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소리가 여론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고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민 모임의 영향력이 화성시에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에서 우리 그 시민 모임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와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기존의 우리 시민단체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열 회장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저희가 그 ICT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끼치는 영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 한국만 해도 2000년도에 초고속 인터넷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가장 인터넷이 발달하는 나라가 되었고 최근으로는 이제 5G 시대가 돼서 ICT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됐는데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ICT 기술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이제 인류의 변화를 끼치게 됐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위한 소통 방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 발전으로 해서 모빌리티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항상 지니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핸드폰에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자기 소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고요. 그 뭐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촛불 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됐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각 시민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소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 지금 현재 상황들을 바로바로 서로 소통해서 어떤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0년에 있었던 뭐 아랍의 자스민 혁명,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홍콩의 이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시민들에게 새롭게 제공된 그 인터넷 온라인의 소통 방법과 그 모빌리티 제공이라는 게 새로운 그 민주주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그 실질적으로 우리 딱 시민 삶에 있어서의 또 차이는 뭐가 있냐면 기존 단체들은 예를 들면 어떤 동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려면 근무 시간에는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참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제약성, 공간 제약성이 없으니까 직장인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방법론보다 온라인 카페 등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대규모로 그 참여가 확대가 가능한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예를 들어서 송산글시티에서 저희가 오래 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서철문 시장님이 그 1월에 이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송산글시티의 장기적인 단기적인 어떤 키 이슈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전달해야겠다. 그걸 조사를 해서 이제 어떤 그 아이템을 만드는데 저기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일주일간 저희 총연합회 임원들이 키 아이디어로 잡았던 게 저희가 이제 저기 세솔동에 그 이음터가 만들어진다고 돼 있는데
거의 저희 새솔동 인구가 저희 나이가 전국에서 제일 어립니다. 33세로. 그러니까 어린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를 위해서 이 컨셉을 맞춰가지고 이음퇴에 어린이 보육센터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신안산선역을 연장해서 새솔동 역사를 만들고 국제테마파크 연결해 달라 이런 장기적인 거죠. 이러한 요구사항 2개를 만들어서 저희 입주민들한테 그 연명구 사인을 받는데 저 온라인을 통해서 다 소통이 되고 계획적으로 하니까 3일 만에 4,000명의 연명구 사인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하고 실제로 액션을 취해서 연명구 사인을 하고 시장님한테 전달드리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린 거죠. 근데 기존의 단체들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모여서 회의하고 어떤 자기 기존의 틀에서 하려면 한 달, 2달도 더 걸릴 텐데 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일단 뭐 그 온라인의 장점 빠르다. 그리고 뭐 굉장히 빠르다. 여기 보면은 또 저희 보내주신 자리에는 에자일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으로 그 말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빠르다는 게 가장 강점이고 또 민첩하다는 거 그게 온라인이 가장 큰 강점이고 또 그래서 아까 그랬던 일주일 만에 이런 의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성원 회장님, 네. 예, 박성원 회장님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산 크리시티 총연합 회장님이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서명도 받을 수 있고 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오늘의 주제인 만큼 시민 목소리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봉담 시민연대 회장으로서 봉담 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먼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저희 봉담은 너무 소외를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순수한 시민단체라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기껏 있어봐야 뭐 아파트 주민자치 정도 그 정도였지 순수한 시민단체는 없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장점이 뭐냐 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봉담 시민대가 설립이 되게 된 동기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굳이 그런 차이점을 평가를 한다라면은 기존에 있는 기관 단체는 있었어요. 저희 봉담에는. 그래서 그 기관 단체들의 그 오픈 모임 형태를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한계성 있는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관에서 유도하거나 속단적으로 시키는 일. 그 정도의 목소리만 냈지 순수한 주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온라인 모임의 최고 장점은 아까 송산 크리티 총연합 회장 이열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에 제한을 안 받죠. 연령에 제한 없죠. 장소에 제한 없죠. 특히 그 저희 봉담 내에서는 이 학교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학부형들의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주부들, 학부모들 그분들이 신랄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장점 오프라인 장점이 최고 장점이죠. 그게 오프라인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아름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나오시는 분들만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공공성이 맞는 건지 이게 정말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목소리 그러니까 나온 분들의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견 안건이 상정이 되고 그게 통과가 되다 보니 이게 정말 공공성이 있는 건지가 뭐 물음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이나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우리의 정책 결정하는데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공공성 있게 가자 그런 취지에서 오프라인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온라인이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는 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소통 창구로서 더 확대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글에 저희가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건을 상정해서 그 부분에서도 이건 타당성이 있다. 우리 동당 신도시 이 신도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정책적인 반영을 진행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월 회장님하고 박성원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지금 이음도 우리 그 송산 그린시티에서는 이음터하고 신안산선 그리고 또 우리 봉담 지역에서는 봉담 1고 고등학교 신설 문제로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제는 여기 정해지지 않지만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그 양 단체에서는 지금 이거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미리 말을 하고 한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호 회장님께서 먼저 우리 봉담 1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봉담 1고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다뤘듯이 지금 원래는 올해 3월에 그 설립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투를 통하는데도 5년 걸렸습니다. 중투 통하는 데만 해도. 근데 지금 동아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양반된 그런 그 의견에 있어서 지금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현직 공무원들이나 우리는 사유재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런 형태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시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 10월 달까지 봉담고등학교 첫산 못 뛰면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중투심사 거쳐서 다시 설계해야 되고 다시 부지 선정해야 되고 학교 또 언제 들어설지 모릅니다. 지금 저기 봉담 지역에 한 해 중학교 졸업생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봉담고등학교 한 개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750명 정도가 수원이나 향남, 비봉 1시간 반, 2시간씩 거쳐서 통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봉담 가칭 봉담 1고인데 그걸 누구 하나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서철모 화성시장 면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봉담 고등학교를 관련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사유재산 가지고 논쟁이기 때문에 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끼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떤 저런 이유로 성립은 되지 않았는데 과연 뭐냐면 지금 그 동아조합 동아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장이 변경이 되고 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설립 등기 변경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환지 변경 신청하고 동시에 넣어봐라. 시에서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9월 달에요. 이제 3개월 4개월 남았어요. 이 안에 첫산 못 뛰면 진짜 예산 반납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성 시급성을 놓고도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문제만큼은 시에서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지도를 먼저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담 시민연대는 제가 알기로는 연명보도 제출하고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봉담 1고 설립을 위해서 우리 시민연대는 어떠한 활동을 했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에 뭐 민원은 온라인상의 민원은 수만 차례 넣었습니다. 아마 거의 도배를 해서 특히 도교육청 뭐 시청은 거의 업무 관련 부서는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민원을 넣었고요. 오프 모임에서는 약 5천 명의 서명부를 받아서 교육부, 도교육청, 시청, 동아지구 조합에 그 제출해서 독려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행정 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꼭 첫삽이 뛰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뭐 단순히 우리 봉담 시민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 봉담을 포함해서 화성시 민관정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담의 그 중학생들이 그 고등학교가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그 봉담읍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거랑 옆에 수원으로 넘어가는 큰 혜택의 차이가 있거든요. 뭐 통학 거리도 있지만
그 봉담구에서 하면은 그 농어촌 주행이 가능한데 수원으로 넘어가면 그게 안 돼요. 그런 거 자체 하나 하나가 다 그 우리 봉담 시민들한테 큰 어려움입니다. 어찌됐건 저희를 포함해서 민간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나갈 거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이효 회장님 아까 뭐 이음토하고 우리 신안산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음토는 뭐 조만간 이제 될 것 같고 이미 일부는 좀 문을 열었고요. 예. 그 신안산선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음토도 조금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가 새솔동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이라 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음토에 저희가 요청했던 어린이 보육센터 이런 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동의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린 거예요. 또 뭐 인구 분포라든지 그래서 어린이가 많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시장님한테 그때 그 뭐 연명구 3,000명의 사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시장님이 그에 대한 인지를 하셔서 다행히 저희 쪽에 어린이 또 돌봄센터를 좀 도와주셨고요. 그다음 뭐 이음토 자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도서관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디자인할 때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람실 상태가 상황이 저희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추가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다시 또 개선을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신안산선 관련해서는 일단 신안선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더 근본적 더 문제는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지만 몇 년 전을 보면 신안산선이 시작됐던 시점에 같이 계획된 신분당선은 이미 깔리고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남북권의 중심 교통 주축이 돼야 되는 신안산선은 아예 섭도 못 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안산선에 연관이 있는 모든 그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위원회 다 포함해서 이 96개 단지가 모였어요. 네.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는 각 지역에 총연합회가 존재를 했고 이제 시흥 목감 지역에 그다음에 안산 지역에 그다음에 저 위에 뭐 광명 지역에 이런 분들이 시민단체가 이미 존재를 했고 저희가 그 작년에 발족식은 올해 1월 11일 날 했지만 그 전에 준비위원회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 시절에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시민연대를 또 결성을 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시민연대 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96개 단지가 포함된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 정치인분들이 놓치지 않고 딜레이가 안 되도록 연기가 안 되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이번 9월 9일 날로 알고 있는데 착공식을 드디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으로 와서 새솔동 또는 송산그리시티 전체를 놓고 보면 국제 테마파크라는 굉장히 좋은 화성시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나라를 전체를 봐서도 4조가 넘는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이제 그냥 그 4조 규모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테마파크가 있으므로 이제 국제적으로 관광 사업이 여기가 센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교통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신안산선이 바로 근처에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안산 계획상에서도 장래역으로 아직 계획은 없었지만 장래역으로 점선으로 해가지고 국제 테마파크 계획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시흥역에서 연결되는 원시역으로 해서 오는 라인이 지금 계획돼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리사거리역 또는 에리카역이라고 표현도 됐었는데 그 역이 이제 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에서 저희 새솔동으로 연결해서 국제 테마파크로 연결되면 실제로 이 국제 테마파크를 사용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이 더 활발하게 사용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단순한 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신안산역이 저희 이 국제 테마파크역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송산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
에리카역 또는 사리사거리역에서 끝난 서비스가 끝난 기차가 저 시청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그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안선 녀석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국제 테마파크가 실제로 형성될 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저희 동으로서는 뭐 겸사로 세월동 역사가 있으면 저희 지역에도 상당한 발전이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민연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넥스트레인이라고 신안선선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공청회 할 때도 의견 전달을 했고 시장님한테도 의견 전달을 했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96개 단지가 다 모여서 이 서남부권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신안선이 착공되는 게 되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9일 날 착공을 축하드리면서 같이 참여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추후에 국제 테마파크와 연결되는 이 신안선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교통이죠. 어느나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일단은 분담금을 냈잖아요. 9,200억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램이라든가 GTX A 노선이라든가 저희가 입주 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좀 지켜달라라는 뭐 이번에 뭐 아까도 그때도 오셨다시피 교통 집회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연명부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연명부와 동탄구청 설립에 대한 연명부를 27,000 서명을 받아서 이제 행안부에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교통입니다. 교통.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여론 형성 과정까지 우리 그 시민 모임을 주도하시는 회장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주도하시고 여론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점이 그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승환 회장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온라인에서 여론 형성 과정은 누군가가 그 문제를 제시하거나 제안하면 정확한 사실과 중요성, 시급성, 사업의 시급성 등이 이미 자연스럽게 논의된다고 봐져요. 그 온라인 카페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론 형성 과정은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민 모임의 중요성은 순수성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것은 종교적, 상업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순수하고 주민 자발적인 그런 시민 활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상업적이나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 봉담 시민연 내에서 무슨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 창립 그 총회를 할 때 예.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회칙으로 네. 딱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김상준 회장님께서는 가장 우리 카페를 운영하시고 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면이신지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통이고요. 예.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안건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모든 걸 주도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회장이라는 자리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총연합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저희는 회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회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지 뭐를 안건을 처리하고 내가 회장이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안건을 회원님들이 내주시고 그 의결 안건에 대해서 회장은 지지하고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관 업무를 하거나 뭐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여론 조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공공성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과연 동탄 이신도시 주민분들이 뭐를 더 원하는가에 대한 공공성을 중점으로 여론 형성을 하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 여론을 저희는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뭐 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론은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호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그 방금 말씀에 두 분이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가 이제 온라인 모임도 모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임을 가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뢰라고 봅니다. 뭐 저희 총연합회라 그러면 총연합회 임원들도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시민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오픈된 오픈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온라인에 좀 폐해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상한 가짜 뉴스도 있고요. 이상한 여론몰이를 하려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상업적인 목적이라든지 정치 목적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또 총연합회 회칙을 통해서 그런 건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위해서 카페지기님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칙도 있고 이상한 의견들이 상업성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참여하는 회원분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사람들이 솔직한 또 의견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져 있으면 서로 간에 이제 모든 의견에 대해 너무 많은 의심이 있고, 뭐 사실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의견의 본질보다는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분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잘 취합되려면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도 중요하고 그 근간에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거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이기도 하는데, 뭐 저희 최근에는 이제 뭐 저희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축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1회 수노을 뭐 여름 뭐 물놀이 축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활동하는 배경에도 실제로 우리 온라인 활동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신뢰를 하려면 그 사람들 대면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그 활동 결과가 즐거운 모습으로 이제 보여져야 그러면 신뢰도 좀 더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카페가 가지는 좀 폐해를 줄이는 면, 그다음에 친근감, 그다음에 신뢰라는 거는 여러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능력 있는 게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더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관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다. 요 네 가지 요소를 보여줘야 이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온라인 활동에 오프라인, 여기서 지금 봉담에서도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면을 통해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신뢰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원하는 말씀하신 대로 안건이라는 거는 굉장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가는 안건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온라인에 그냥 올라온 글들만 잘 취합만 해도 거기에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합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경우는 선호도가 필요하면 뭐 온라인 투표를 해서 결과를 모은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 참여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총연합회니까 총연합회 회원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키워드가 균형, 공공성, 신뢰, 굉장히 공통된 것 같아요. 객관성을 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객관성만 확보되고 균형, 공공성, 신뢰가 확보된다면은 뭐 카페 그 회원이 언제나 굉장히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성하고 있는 길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뭐
우리 그 동탄 이신도시 총연합회도 그렇고 우리 송산그리시 총연합회도 그렇고 시작은 네이버 카페 온라인입니다. 근데 이제 활동이 이게 되다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확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총연합회 우리 동탄 이신도 총연합회 같은 세종시까지 직접 내려가지고 굉장히 그 집회도 여시고 그 활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크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송산그리시 총연합회도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축제도 그렇고 오프라인 활동을 이제 좀 강화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김상규 회장님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우리 떠들어봤자 뭐 그 분들한테 들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될 게 과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뭐 소위 말해 오프라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집회죠. 예. 집회인데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만 좀 집회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아까 말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까? 과연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에서도 이제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과 우리들이 필요함이 하나하고 합쳐져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 집회를 기획하게 됐고요. 정말 국토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떨리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아마 여기 이제 다들 새로 하는 시총 연합회고 신도시다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후배 연합회라든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모든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자체를. 그래서 진짜 준비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국토부 집회를 딱 열었을 때 동탄 시민분들이 교통에 대한 열망이 정말 이 정도로 크구나.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뭐 자긍심도 많이 느꼈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맨 처음에 집회 5일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에서 참여한다고 했던 사람이 1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분들이 과연 이 집회를 해야 되나? 괜히 한다고 떠들썩하게 했는데 국토부에서 봐라. 너네들 불편하다고 그러지만 주민은 이거밖에 안 하는데 괜히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전날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했으니까 주민분들을 믿어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버스가 22대 이상이 왔죠. 그래서 총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상 주민분들 참여해 주셔서 단상에 올라갔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벅찬 감정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동탄 이신도시를 위해 뛰어야겠다는 책임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이효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온라인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저희 자료에는 드렸던 이제 뭐 애자일 데모크라시라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장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없애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뭐 시민들의 그 공통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된 사항이 되는 경우는 스케일러비티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드린 게 아까 저희 총연합회는 하나지만 신안선선 같은 주제가 굉장히 커진 경우는 시민들끼리 연대해서 총연합회끼리 연대해서 96개 단지로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큰 규모로 활동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온라인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통한 민주주의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그 상황이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해도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모은 의견을 대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론하고의 본질적 모습은 다른 건 아니에요. 다만 빨라지고 제약상이 없어졌을 뿐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통적인
방법론에 대표하는 분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까 뭐 누가 우리 몫을 들어줄까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대표성 우리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분들이 어떤 권한을 가져서 어떤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 만나는 시간을 갖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청년협회라는 임원분들은 뭐 대표를 해서 시간을 내서 지역 정치인들 또는 뭐 아까 그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가서 뭐 어필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해줘야 결국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오프라인 활동에 관련된이 존재하지 않으면 온라인만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목소리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온라인 제도가 조금 활성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오프라인의 활동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거기서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여전히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또 다른 면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정치인분들한테 우리 메시지 감동적인 메시지 전달이 돼야 그게 자기한테 와 닿아야 그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투표할 때 뭐 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병행을 해줘야 그 효과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오프라인 뭐 좋게 말하면 오프라인 활동 좀 나쁜 좀 하나만 집회죠, 집회 이게 좀 필요하게 아닌가. 우리 그 특별자람의 주제에 맞게 시정에 반영하려고 그러면은 시정이라든지 정치 반영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오프라인에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의견을 그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지역회의죠. 근데 그 지역회의를 놓고 사실은 찬반 여론이 그 좀 팽팽한 상황이에요. 좀 우리 회장님들은 그 지역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거기에 대해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승환 회장님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여기 지역 의원들 계십니까? 네, 지역은 들으세요? 저도 지역 의원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바로 참석 못한다고 탈퇴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왜냐하면 창립 총회 때도 설립 초기 때도 서철모 시장 설명회 때 갔었습니다. 갔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들이 서철모 바라기만 모이는 거지 진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산출해 내서 시정에 반영시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된 얘기로 좀 잘 보여서 뭐가 득이 될까 그런 차원이지. 제가 그 봉담 쪽에 그 지역회의는 2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봉담 지역 동구권역이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제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문화복지 종합행정타운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가 안녕동 인터체인지 진출로 하고 만년제 교차로 교통체증인데 자 물론 이런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거보다도 무슨 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봉담의 현안은 가칭 봉담 1고 이외에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9월 달입니다. 이달 포함해서 12월 4개월 남았어요. 4개월 안에 첫 삽 못 뛰면 고등학교 하나 날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에 또 학교 들어올지 몰라요. 당장에 시작을 해도 2년 후에 3년 후에 설립이 될 텐데 그때까지 지금 해도 2년 최소한 2년은 학생들이 또 타지로 가서 고생을 할 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삽도 못 두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지역회의 안건은 올라왔습니까? 올라와서 한 번이라도 논의된 적 있습니까? 저는 지역회의가 절대 시정에 반영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회의는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행사나 일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실행하는 그런 회의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박 회장님은 이제 지역회의가 지역의 현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 김상균 회장님은 좀 지역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최초에 그 지역회의라는 것들이 지역회의라는 정책이 딱 나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출장소에 공문 들고 싸우러 갔어요. 예. 이게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적인 회의가 될 것 같냐? 아까 이제 여기 봉담 시민연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구의 또 사조직이냐? 그리고 우리 같이 대표하는 입대위 회장 법적으로 뭐 기준을 내준 입대위 회장들도 있고 뭐 주민자 지위원들도 있고 뭐 속된 말로 지역의 현안들을 얘기할 수 있는 뭐 주민 대표라는 사람 조직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또 지역에 있는 회의를 만드냐? 그래서 생긴 게 원래는 30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추천하면 1명은 무조건 가입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소와 싸워서 얻어낸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박승환 회장님하고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연합회가 거기에 개입을 하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다 회장님들 다 들어가자.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하자. 이 지역회의도 어찌됐건 시의 정책이고 우리도 시정에 반영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과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다 들어가 보자. 과연 이게 어떤 조직인지 한번. 정책이라는 게 시행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일단 우리는 싸워서 얻어낼 건 얻어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뭐 속된 우스갯말로 뭐 똥이니 된장인지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성에 있는 정책들이 솔직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주민분들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나오신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뭐 총연합회 나오신 분들은 다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적이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민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라고 나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정책적인 그 부분보다 민원이 많은 거예요. 내 개인적인 민원과 뭐 내가 불필요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좀 잘 조율을 해서 뭐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으로 좀 탈바꿈 시키자라는 부분으로 이제 조율을 하고 같이 해 나가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론자에서 찬성론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같이 해 나가면 좋은 정책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또 운영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뽑기로 잘 돼가지고 운영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조합해 나가면 지역회의는 앞으로 좀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규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전환하게 된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지역회의 굉장히 장점인 것도 같고요. 사실 여기 뭐 우리 제가 이희열 회장님한테는 답변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는 좀 제가 소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예. 뭐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뭐 평소 때 하는 업체 구조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요 지역회의의 그 취지 부분은 좋은 거예요. 그 지역의 현안들을 지역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날 교육할 때 이제 좋은 사례, 목표하는 사례를 들어준 게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직접 다 투표하고 사실 그 스위스에서 했던 직접 민주주의 주민 전원 참석해서 전원 자기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이디어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런 이번 지역회의를 형성한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도 또 대의민주주의가 이미 형성된 거예요. 300인당 1인이라는 거가 전원 참석이 안 돼버린 거고, 그런 그 원래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지 않는 구조였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또 뭐냐면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소규모 동 단위의 뭐 사람들 다 모여 사는 거였거든요. 그 동에서 해야 될 그 세원안들을 직접 다 전원 참석해가지고 결정하는 상황이었는데, 화성시는 이 권역을 나눠서 자기 동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동하고, 물론 화성의 문제 또는 화성시의 문제, 화성시 6개로 나누는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에서의 자치적인 문제하고 관심이 좀 떨어지는, 물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나의 이익과 관련이 적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끼리 아까 그 김상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민원을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지역회의가 원래 추구하고 했던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의 한계점이 있다. 그런 게 보이고요. 저도 이제 지역의원으로 이제 참여해서 몇 번 해봤는데, 그리고 그 지역의원이라는 게 임기가 1년으로 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그 어떤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해가지고 이 구조가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참고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알아가는데 한 1년 갈 것 같아요. 알아가고 나면 임기가 끝나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미나는 훌륭한 시도이긴 한데,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목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직접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또 다른 시 단위도 아니고 어떤 지역 마을 단위도 아니고, 굉장히 좀 엉성하긴 하지만 6개로 나눈 권역의 문제를 푸는 그런 조직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권역별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새로운 시도다. 이 차원에서는 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직접 민주주의로서 주민자 스스로가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호도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대의 민주주의인 거예요. 시 단위도 아니고 동 단위도 아닌 어떤 권역 단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시도다. 그래서 그 시도 자체가 나쁘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목표에 맞게 사람들한테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고,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좀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먼저 구조적 여기 회장님. 말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상균 회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미안한 감이 아닌 미안감 드는데, 역시 지역회의는 물론 잘 계승 발전을 시켜야죠. 그죠? 그 취지가 잘못 삐끗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스러운 말씀드렸고, 물론 지금 지역회의 생긴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더 두고 마지막 평가는 우리 화성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역회의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 그거는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깝게 가서 듣고자 했던 부분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각 기관단체나 시민단체는 뭐 하는 거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자, 그러면 그 사람들과도 같이 병행해서 어우러져서 진짜 주민들의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 목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했더라면 도와줬을 텐데, 솔직히 지금 지역회의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 이미 아까 저희들이 같이 논의했던 온라인 모임에서 이미 활발하게 논의됐던 내용들이에요. 특히 저희 봉담만 보면 그래요. 죄송한데
양쪽 두 회장님들은 큰 도시에서 화성시지만 큰 도시 신도시 살아요. 저는 조그만 도농복합 지역에 물론 다 도농복합 지역이지만 거기서 새로운 신도시가 생성이 된 거고 동탄도 마찬가지고 성산도 마찬가지고 봉담은 그 지역 조그마한 마을에 면 단위 마을에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엄청 소외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봉담구에 지역회의 때 참여를 했어요. 해가지고 학교 문제 주제가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해요. 봉담읍 행정타운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다. 그것도 명쾌하게 답도 안 줘요. 그래서 좀 내가 김상균 우리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을 하시는데 좀 반감되는 소리 했지 않았나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토론 자유로운 예. 토론이니까 저도 예,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솔직히 아까 소외된 지역이라고 했는 조그맣고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지역이 부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새로 생기고 엄청 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있고 엄청 원하는 부분들과 민원성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계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퇴하셨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역회의 탈퇴한다고 그러시면 저는 막아요. 왜 저는 이제 범죄학 쪽 공부를 했거든요. 범죄학에서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시자의 부재예요.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설명했을 때 우리가 왜 끝까지 남아야 됐어야 되냐. 그 조직을 못 믿겠으면 우리가 감시하자예요. 그 조직을 감시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자. 였거든요. 저희가 취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제가 지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화성시에서 나온 정책이고 서철모 시장님의 뭐 다 고집 아시잖아요. 밀어붙이는 그 정치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목소리도 또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과 대면을 하고 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나가는 상황인데 반대되는 입장에서 서서 했을 때 과연 득이 있고 실이 많이 따져볼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총연합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사조직 우리도 맨 처음에 그렇게 사조직이다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지역회의 나오시는 지역위원분들한테 일일이 다 여쭤봤어요. 한 번씩 뭐 다는 아니지만 아시는 친분이 있거나 무슨 분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내가 이게 불편해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투명하게 뭐 뽑기 식도로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솔직히 좀 많이 좀 반대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건 저희가 참여를 해서 같이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오히려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활발히 논의하고 그 논의에 대한 계기를 또 한 단계 상승시켜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 중투심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투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연합회가 되는 게 대의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지역회의에 대해서 세 분이 3인 3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이러면은 저희는 또 오늘 자담회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오늘 그 사실 핵심 질문입니다. 그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또 지금처럼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금 여론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니라면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그 시민의 여론을 갖다가 시정에 반영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열 회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네. 저기 우리 자담회 참여한 세 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약간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반영 안 되신 분이 있고요.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고 일부 반영됐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저희도 그런 상황이고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완벽한 건 없을 텐데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어떤 뭐 당위성을 갖는 명제인 것 같고요.
저희의 서철문 시장님이 아까 같이 뭐 주도적으로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진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반영이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반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지역회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현재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그분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저희가 시민단체 활동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저도 회장이고 회장으로 오셨는데 잘나서 회장이 아니고 어떤 대표를 하기 위해서 회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의 민주주의 요소가 필요 불가결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한다면 뭐 시장님한테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지역에 어떤 리더십이 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총연합회가 있고 그다음에 봉담에 그 시민연대가 있고라는 게 시가 어떤 투표를 통해서 시에서 어떤 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존재를 하고 실제 활동하고 있고, 활동한 결과에 이 시민들이 많이 뭐 연명 사인을 한다면 뭐 아까 여기는 2만 명, 저희는 뭐 4천 명 한 경우도 있고, 봉단 시민대에서도 수천 명의 어떤 사인을 한 경험 결과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이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통한 리더십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새로운 지역회의라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리더십을 존중을 하고 이분들을 만나서, 시장님이 만나서 봉담에 있는 지금 고등학교 문제 들으셔야 되고요. 이를 기존에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시민연대라는 게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만들어져요. 근데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오히려 존중을 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거에 대한 뭐 어떤 대안이라 필요한 그 계획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생각하시는 뭐 지역회의 그런 것도 새로운 시도라서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 틀려서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뭐 그 시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각각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들어서 기존의 그 시민연대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고, 총연합회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시민연대, 봉담의 시민연대 목소리 들어주시고, 시에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구조의 어떤 목소리도 그것도 또 청취하시고, 그 각각을 다 뭐랄까요, 들어야 되는, 어느 하나를 배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각각을 다 들어야 되는 시민의 목소리 창구라고 생각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새로운 목소리와 함께 기존의 목소리도 우리 리더십까지 인정해 주면 같이 들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마음이 확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 박승환 회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정에 반영되느냐 그 요구를 물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또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그거보다는 봉담 지역 현안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봉담 사람들 카페는 4년 전에 만들어졌고, 저희 봉담 시민연대는 올 4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봉담 사람들 카페가 생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봉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서 신랄하게 그 봉담 사람들 카페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랬지만은 거기 한계성을 느껴서 봉담 시민대를 만든 건데, 과연 우리 봉담읍의 주민들의 어떤 현안 문제나 가려운 부분이 시정에 반영될까요?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봉담 1구부터 저희들이 그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했었고, 두 번째는 성혜원 사거리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봉담 1지구하고 2지구하고 봉담 내에서의 그 동서를 가로막는 대동맥 중에 하나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세 개의 큰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현 사거리입니다. 성현 사거리를 끊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구가 더 생기고 차량이 생기니까 많아지니까 오히려 또 통행이 편안한 도로를 더 만들어주지 못할지언정 기존에 있는 도로를 끊는 공사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15년 전에 계획을 하고 10년 전에 공청회 한번 열었어요. 15년 전에 계획하고 10년 전에 공청회에서는 인구가 몇입니까? 차량이 몇 대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교통 영향 평가라도 받아보고 자 10년 전에 15년 전에 했던 계획이 맞다라면 그대로 하자. 아니면 책임 있는 기관에서 예산은 얼마든지 다 하니까 그거를 영향 평가를 받아서 한번 시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들은 적 없어요. 그런 큰 두 가지 틀에서만 놓고 봐도 시정에서는 전혀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 과정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시급한지를 따져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과거의 정책을 고수해서 뭐 현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시정에서 여태 나오는 우리 정책상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역시 공감이 갑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그 또 김상준 회장님한테 그 질의를 던지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시정 반영이라는 말이 참 저에게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일반 회사원을 하다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회장의 자리에 올라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민원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참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가 시정 반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제 자신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시정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정에 반영해야 됐고 아까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건 시정이 아니잖아요. 뭐 교통 문제는 교통 경찰서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기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LH 경기도시공사 교육청 시 출장소 뭐 경찰서 이게 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정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놔달라 하면은 시정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 쪽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찰서에 푸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 푸시를 해주고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우리가 다른 쪽에 민원을 넣어서 시정이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만들거나 움직이는데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라는 목적은 불편함을 해소하자잖아요.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자가 우리의 설립 아까 다 들어보면 다 설립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한 좀 민원을 어떻게 좀 세분화해서 뭐 시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거나 시정에 힘을 실어주던가 안 그러면 쓴소리를 하거나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회를 열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1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 그거를 해서 우리가 1호선 연장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카약 같은 부분도 호수공원은 안 되니 그 중리 저수지 쪽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설립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다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서 이런 제안들을 같이 해 나가면 시에서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타당하다면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 하면은 반영이 안 될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반영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반영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트램 고시도 저희가 국토부 갔다 온 게 가장 크게 영향에 미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모두 발언을 하면 정리를 하자면 제 말은 시정에 반영을 하려면 그만큼 뛰어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시정을 이제 시정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영하려면은 시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직접 움직여서 또 거기에 더불어서 타당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시가 또 움직여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러면 또 시민단체 여러분이 더욱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려면. 그죠? 그렇죠. 예.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이게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오늘 그 자유롭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마지막으로 지금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올해 자담회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열 회장님 이 순서대로 돌아가죠. 또 근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저기 동탄 이신도시 김성규 회장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결국 그 시정에 반영하려면 저희가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떤 타당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 행동주의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에는 머리 띠두르고 많은 사람이 가서 시위하는 것도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시의 정책 입안하는데 저희도 목소리를 내서 함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타 지역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송산그리시티라는 데가 이제 전체 서측까지 치면 15만 가구 이상의 큰 그림인데 이제 8,000세대 정도 되는 동측이 처음 생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아젠다로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게 국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게 이전에 한국의 유시티라는 사업을 먼저 10몇 년 전에 했다가 잘 안 됐고 다시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비슷한 컨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시민 주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걸 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시민 주도의 활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하자면 어떤 도시의 미래의 상황을 그리는 거에 어떤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조그맣게 말씀드리자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최근에 이제 화성시에서는 리빙랩이라는 컨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도시까지는 안 가겠죠. 총연합회 송산그리시티 새솔동이 향후 5년간 10년간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설정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UN 하나에 보면 SDG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15년에 유엔에서 만들었고 국가에도 지속 가능 법 관련된 법이 있고 법에 국가의 목표가 있고 화성시의 목표가 이제 올해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우리 동의 목표, 시보다도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활동을 할 거고요. 그런 목표가 생기고 나면 그거에 배경으로 해서 시가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시민의 목소리로 그걸 참여를 하는 거죠. 송산그리시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저희 시가 목표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 앞으로 5년간 서측까지 간다고 치면 10년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때 시민 주도 목소리라는 게 저희 목소리가 거기 반영이 될 거를 기대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안의 문제를 푸는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시가 어차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가야 될 길을 계획할 때 저희 목소리가 반영이 되게 정책이 반영되게 그래서 저희 시민이라는 활동이 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고 저희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효과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시도하고 뭐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하는데 그런 활동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시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동단위가 아니고 저희 아파트 단지의 건설 사고 상대를 할 때 저희 한 400명 모여서 시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준비 단계에서는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몇 명이나 올까? 가는데 혹시 사고 나면 어떨까?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시민이 그런 모든 책임을 져가지고 이 시가 발전해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에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활동의 포커스가 조금 시민의 조그마한 활동을 통해서 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런 방법론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청년하고 좀 다른 시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시민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시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래 그게 그걸 통해서 시정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시민이 주도해가지고 시민이 함께 시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예, 박승환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먼저 그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그건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저절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자발적인 순수 시민단체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단체가 생기면 더 좋겠죠. 그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논의하면은 더욱 더 시에서는 관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 곳의 지역의 지역 시민운동 하시는 회장님들이 모셨는데 분명히 공통된 부분도 있고 그 지역에 국한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국한된 거는 속된 예로 원종을 가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공통된 부분 공통된 대로 목소리를 내다 보면 그게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내면 시정에 저절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문적인 비상업적이고 비정치적이고 비종교적인 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연합해서 저절로 시에 반영이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보다 많은 우리 시민단체가 탄생하고 또 연합을 하면 더욱 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더욱 또 원활하게 시정에 시민의 의견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또 대안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이따가 밥 먹으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상준 회장님 오늘 마무리를 멋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들어서 예. 가장 좀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한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회장님들이 다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 잘못되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리고 왜 너희들은 왜 이걸 못해? 근데 못하는 게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뭐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시정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거는 참 철학적인 질문 같아요. 철학적인 질문.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도 계시고 다 회장님들이세요. 회장님들이 추구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회원들이 나와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을 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회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첫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회원님들한테 했던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저는 움직일 테니 좋은 안건을 좋은 방향으로 의결해 주십시오. 저는 그 방향을 따르고 뛰겠습니다. 라는 게 저희 회원님들한테 첫 취임사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개입을 하면은 문제가 많이 커지고요. 그리고 제 정책적인 아짐이 생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분을 흐트러지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온라인에서 이제 아까도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답이 있고 공공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취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분과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과 부회장 체제로 가다가 이번에 제가 출범을 하면서 분과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분과, 교통분과, 문화체육분과, 행사마 집회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진행한다는 거는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한이라는 거는 뭐 다들 직장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가지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안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득하는 기술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시정에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열심히 뛰어야죠. 그 다른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발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실행력을 강조하신 말씀이시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실행력을 바탕으로 대화, 설득 그렇게 되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상균 회장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의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정에 우리 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는 아주 요원한 일이에요.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 저 위까지 반영시키기는 그런 지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화성시는 또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벌써 외국인 포함하면 86만입니다. 오늘로서 86만이고 내일 모레면 이제 100만 메가시티가 돼요. 그렇죠. 거기다 또 시도 우리가 호불호는 갈리고 있지만 어찌됐건 지역회의라는 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오시는 우리 세계단체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밑에서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화성시가 정책이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 그 좌담의 목표였고요. 다시 한번 오늘 그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세 분의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